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요. 우리 국토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국토의 범위가 어떠한지 영역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토의 위치, 영역 관련된 서술형 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치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 지도에서 방위표를 이용해 우리 국토의 위치를 설명하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방위표부터 찾아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 방위표가 나와 있어요. 방위표를 통해서 지도 전체에서도 위쪽이 북쪽이고요.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이고요. 왼쪽이 서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국토는요, 여러분.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죠. 근데요, 생김새를 보니까 북쪽이 대륙에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땅을 반도라고 하죠. 그래서요, 우리 국토의 위치는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반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국토 어느 대륙에 위치했다고요? 아시아 대륙.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 개최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 아시아 대륙에서도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반도라는 것도 하긴 했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국토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반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 면은 대륙에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땅을 가리켜요. 딱 그런 반도 국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북쪽으로는 대륙으로 연결되고요. 나머지 3면으로는 해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아, 대륙, 해양 모두 진출하기 알맞은 위치이구나. 이런 게 특징이에요. 답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3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으로 나아가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쓸 때요, 반도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요, 대륙으로도 연결되고 해양으로도 연결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도록 꼭 대륙과 해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서술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요, 우리 국토의 영역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일단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키죠. 이러한 영역은요, 땅의 범위인 영토, 바다의 범위인 영해, 하늘의 범위인 영공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토가 바로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죠. 보통 우리나라 지도로 그리면 한반도부터 커다랗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도 그리고요, 울릉도, 독도와 같은 한반도에 속한 섬까지 표시를 하죠. 바로 그거를 글로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영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바다의 영역을 가리키죠.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 킬로미터 단위로 바꾸어 말하면 약 22km까지가 우리나라 바다 영해로 정해집니다.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영토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의 범위를 가리키죠.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리가 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요, 답을 썼는데 다시 한번 바다, 하늘 체크가 됐네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는요, 우리 나라를요, 여러 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모습도 공부했잖아요. 그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기예보에 나타난 호남지방과 영남지방과 관련해서 이러한 지역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일기예보 보면요, 호남지방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으며 영남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늘날 우리들이 주로 쓰는 행정구역을 대신해서 호남지방, 영남지방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의 명칭들이 쓰여지곤 해요. 이때 호남지방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금강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남 지방이어야 되는데 왜 호남 지방이냐? 우리가 오늘날 금강이라고 부르는 이 강의 옛 이름이 호광이었거든요. 그래서 호남 지방의 뜻은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옛 이름이 호강인 금강의 남쪽에 있어서 호남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남 지방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파악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소백산맥이 뻗어 내려와요. 이 산맥에는요, 여러 개의 고개가 있는데요. 특히 조령이라는 고개가 위치합니다. 이러한 조령이라는 고개의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이 영남 지방이 되는 거예요. 영남이라고 하는 건 조령이라는 고개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거죠. 반드시 영남 지방의 의미를 서술할 때는요, 조령, 남쪽 이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지역을 구분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건 주로 고개라든지 강이라든지 여러 자연환경이었구나. 이게 중요하니까요.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문제를 풉니다. 다음은요, 북한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나타난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은요, 경기도에 살아요. 여러분도 아마 무슨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행정구역 중 한 곳에 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두었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행정구역을 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아무 구분 없이 그냥 다스리려고 하면은 너무 커다랗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나누어 놓음으로써 행정구역 단위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렇게 지역을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문제 풀어볼까요? 위 지도에 춘천, 안동, 창원 이러한 곳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러한 곳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럼 지도에서요. 창원도 찾고요. 안동도 찾고요. 춘천도 찾아보세요. 지금 각각의 도시 이름 옆에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기호의 뜻이 무엇인지 법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러한 기호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라고 알려주죠. 하나같이 도청 소재지네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라는 공통점 찾아냈죠.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지도만 잘 보더라도요. 세 개 도시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기호, 도청 소재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답을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어요. 각각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도청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도청이 있는 곳을 도청 소재지라고 하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이다. 이렇게만 답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게요. 우리나라는 각각의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나누어 두었고 그 지역의 살림을 담당하는 그런 도청이라든지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만들어 두었다. 이런 걸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관련된 서술형 평가 풀어보는 거 마무리할게요.